진짜 실적이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주도력과 상승의 힘은 예상보다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홍성철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의 홍성철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예. 지금 변동성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좀 방향성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2021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우리 일상의 정상화, 바로 경기의 회복이죠. 근데 이미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 백신 보급과 함께 21년의 경기 정상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기의 강한 회복기에 증시가 의미 있는 조정 장세에 들어서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오히려 펀더멘탈 외적인 노이즈로 조정이 진행된다면은 이는 또 좋은 시장과 기업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임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은 사실 다우와 S&P 500이 여전히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예. 미국은 특히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성장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도 가장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은 사실 최근 2개월 좀 변동성 높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사실 고점 대비로는 소폭 조정을 받았고 다시 3천 부근을 바닥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 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또 견조한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동성, 특히 2, 3월에 보여줬던 어떤 변동성 장세는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기보다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기에 앞서서 좀 빈번히 목격되는 그런 스타일 로테이션 그리고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던 증시의 부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른 백신 보급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어우러지고 있는 미국이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2분기 이후에 기타 선진국, 유럽 그리고 신흥국가 한국도 백신이 보급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재개되는 흐름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변동성은 더욱 축소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히 한국은 펀더멘탈이 또 미국의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도 이렇게 백신이 보급되고 또 내수 경기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다시 미국과 함께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21년 경기의 회복기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를 크게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의 차별화, 두 번째는 소비와 투자의 강력한 회복,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증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장주의 차별화입니다. 네, 성장주의 차별화. 예,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 이후에 회복의 초입기에는 성장하는 기업이 매우 희귀합니다. 한마디로 성장이 되게 희귀한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장주의 시장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와 확장기에 진입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보다는 기업의 실적이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2021년이 바로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 중에서도 올해는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들이 괜찮을 거다. 예, 맞습니다. 저는 2021년은 경기의 회복 구간에서 성장주가 실적으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1년은 백신 보급, 경기 회복으로 코로나 피해주였던 업종과 기업들, 특히 견조한 성장 사이클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다시 코로나 완화와 경기 정상화와 함께 그런 견조한 성장 사이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높은 그런 성장주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주로 우리 그런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같은 컨택트형 그런 기업들이 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새로운 성장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또 새로운 혁신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성장주는 기업의 시장 가치 대비 타당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성장주가 또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팡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의 가치를 보여주지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타당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다른 기술주랑 비교했을 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2, 3월에 그런 하이퍼 멀티플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급격한 조정을 보였을 때도 팡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테마로 성장주의 차별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예. 게임 체인저 기업, 그리고 예. 성장성에 비해 조금 싼 곳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소비 투자.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강력한 소비와 투자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코로나로 야기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미 과거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가계 저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또 사실 글로벌리 공통된 현상이죠. 투자를 보실까요? 2020년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미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로 미국의 S&P 500 기업의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은 최저치입니다. 반대로 S&P 500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은 또 최고치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좀 감소해 왔거든요. 근데 이를 달리 말하면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의 여력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돈이 많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돈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경제 및 일상의 활동이 온전히 재개되고 고용이 정상화되면서 저는 분명히 높은 소비와 투자의 효과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이미 소비하고 고용 지표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 각국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재정 정책의 어떤 조합은 당분간 지금의 경기의 회복과 상승 경로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는 증시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당분간 증시가 좀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양호한 증시 환경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고요. 시장에서 보는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적인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교역 환경 그리고 다자주의의 복원을 저해할 미중 외교 분쟁, 세 번째는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의 반독점 규제 그리고 미국 중심의 증세 이슈이죠. 그 첫 번째 먼저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 전환이라고 하면 예상이 뭐고 그럼 그거보다 얼마나 빠르게 되면 되는 건지. 첫째로 사실 통화 정책의 긴축적 조정은 경험적으로 실제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와 같은 본격적인 통화 정책의 긴축적인 전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경기가 되는 가운데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페드를 중심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미 온전한 경기 회복의 시점까지는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는 충분히 정상화된 어떤 경기의 시점에서 다시 부각될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저는 사실은 시장이 보는 것보다 경기가 조금 더 빠른 경로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그널과 리스크는 적어도 올해 한 연말 정도부터는 좀 잘 와치해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중심의 애교 마찰인데 사실 이거는 상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권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를 떠나서 글로벌 경제와 미래 산업에 대한 양국의 패권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장기화되겠죠.
다만 그 트럼프 집권 시절처럼 그때 저희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예. 매번 뉴스가 터져서 급작스럽고 뭔가 불확실성이 더 높은 방향으로 네.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의 독과 그 반독점 이슈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증시 이슈인데요. 뭐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특히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의 센티먼트를 좀 약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고 특히 증세 이슈는 어떤 미국의 어떤 EPS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좀 증시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이러한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독점 이슈라든지 증세가 예상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현재 이런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들 시장과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견조한 경기의 회복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 하에서 21년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간헐적으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아직 증시의 방향성을 온전히 뭐 아래로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특히 금리 이슈나 통화 정책 이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예.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세론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예. 많이 드는데 예. 펀드에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2020년은 국내 많은 투자 자본들처럼 저도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조정기를 큰 투자 기회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에 지난해 4월은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낮아진 채권은 전량 매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충격에서도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성장의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 어떤 언택트 기업을 비롯한 전기차, 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친환경 등 구조적 성장주라고 불리는 이런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했고요. 다행히 이러한 전략이 양호한 성과로 좀 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은 2020년과는 다른 그림을 예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화두가 경기 회복과 또 확장이라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에서 성장주의 차별화를 전망을 했고 연치 이후 제가 가장 집중했던 종목과 업종은 기존의 구조적 성장 업종 중에서 지난해 충분히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뭐 언택트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보다는 코로나로 단기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코로나 완화로 다시 탄력적으로 견조한 성장 사이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집중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종목에는 글로벌 소비재라든지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의료, 항공 그리고 뭐 내수 대표적인 업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 상승기에 사실 어떤 그 배당의 매력까지 겸비할 수 있는 금융주도 큰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사실 추세적이진 않지만 경기 회복기엔 또 그런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주식들, 뭐 소위 우리가 산업재나 소재라고 말을 하죠. 이런 업종에서도 알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이런 업종들을 일부 편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갔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2, 3월에 성장주들이 조정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그런 변동성 장세에서 다행히 이런 변동성을 낮춰가면서 안정적으로 고객 자산을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연초 이후 현재까지 이런 스타일 로테이션,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로 대변되는 스타일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은 대표 글로벌 성장주와 혁신 기업은 뭐 아크 ETF까지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급격한 조정을 받았죠. 예. 반면에 경기 재개 수혜 업종은 또 높은 반등세를 보였어요. 특히 경기 재개 수혜 업종의 어떤 상대적인 주가 배력은 뭐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좀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타일이 바뀐다. 성장주로 흐름이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성장주나 가치주,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나 올해 코로나 피해주에 사이드에 있으면서 1분기 때 또 높은 반등세를 보여줬던 업종들 모두 진짜 실적이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에 걸맞게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성장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단기적인 스타일의 로테이션이나 급격한 금리의 상승기에 이따금씩 큰 폭의 조정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업의 경쟁력, 펀더멘탈이 아닌 어떤 스타일의 변화나 외부 변화에 따른 큰 조정은 늘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 퀄리티 높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없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고, 지금 시점이 또 단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한창인 작년 하반기에 들어설 점에 공저서를 통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주장한 그 주요 슬로건은 바로 위너스 킵온 위닝이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기존의 승자가 앞으로 여전한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구조적 성장을 지속해온 기존의 승자가 코로나로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들 기업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큰 투자 기회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비교적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지난 2, 3월 이제는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라는 어떤 슬로건의 책을 내셨어요. 부족하지만 했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 이제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했고요. 특히 왜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미국의 구조적 성장주에는 또 어떠한 산업과 기업들이 있는지, 그들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지금 성장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또 투자 기회를 포착하자고 이제 다시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조적 성장주가 좋아 보인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럼 성장주 중에서도 뭐냐, 넥스트 BBIG는 뭐냐, 좀 주도주 찾기가 분주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주.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본격적인 개화기 그리고 대중화에 돌입을 했죠. 전기차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밸류 체인이고,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확장성과 성장성을 높은 산업이 주도력을 잃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BBIG가 계속 간다. 예, 이는 과거 인터넷 계약의 시점에 태동한 전자상거래 산업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말 MSCI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산업이 좀 태동하던 시기였죠. 근데 이 이커머스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도 월등한 그런 20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 사이 구간 빈번한 스타일의 로테이션이나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있어 왔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주도력과 상승의 힘은 예상보다 강합니다. 저는 BBIG의 시장 주도력과 장기 상승의 그런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과 기업은 어디서 나올 거냐. 저는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삶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주역, 그리고 현 시대의 주력 소비층, 그리고 향후 5년, 10년 후에 주력 소비층이 될 저희가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의 소비가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강력한 경기의 회복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 되게 풍부한 한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충격에 휩싸였던 2020년에는 성장이 희소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만들어냈던 BBIG 중심의 어떤 시장 상승이 이루어졌다면은 올해는 BBIG와 함께 또 많은 성장이 회복되는 그런 컨택트형 업종, 경기 민감 업종들이 함께 그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성장주 얘기를 해주셔서 어쨌든 이 책도 지금 구조적 성장주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는데 이 넥스트 테슬라가 어쨌든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뭔지 성장주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테슬라는 2020년 놀라운 시장의 반등의 주역이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 가장 성장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회사죠. 사실 제 책의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라는 슬로건은 사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장기간 성장이 가능한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 투자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에는 전기차 산업의 혁신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산업의 리더십을 가진 게임 체인저로 변모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여전히 높은 기업 가치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실적의 성장으로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고 있어요. 2021년은 본격적인 전기차의 대중화 시점에서 시장의 경쟁 강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가 여전히 시장이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런 판매량과 시장 주도력 그리고 실적의 고성장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구조적 성장주란 경기의 변동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높은 성장을 구가했던 팡 같은 기업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들의 공통 키워드는 뭐냐?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장기간의 고성장 이런 부분으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넥스트 테슬라는 결국에 혁신을 도입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업, 나름의 어떤 경쟁 무기로 장기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쟁 무기를 워런 버핏은 경제적 해자라 부르고 일론 머스크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러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 저희가 찾으려면 팡 얘기도 해주셨지만 어떤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구조적 성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비교적 명확하죠. 우리 삶과 밀접하고 잘 아는 산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 전기차, 클라우드, 인공지능, 5G, 그리고 핀테크, 블록체인, 그리고 투자의 당위성이 높아진 ESG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도 당연히 이런 구조적 성장 트렌드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이 산업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 그리고 팡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는 것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 투자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성장하는 산업의 대표주들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많이 회자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금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둘 중에 어떤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지. 미국 시장이 글로벌리 가장 독보적으로 우월한 시장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성장 시장으로 단연코 중국을 꼽고 있습니다.